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의 221페이지 수행 5번부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계속하겠습니다. 오상식에게 남성 바지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했다. 자, 우리가 발급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지 않습니까? 판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판매했다. 17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상품을 판매했다. 17번입니다. 자, 요 신용카드는 조금 다른 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입력할 거고요. 날짜 여기 어디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상식이가 거래처죠. 여기 오상식이가 거래처고, 카드사는 국민카드사. 예. 카드사는 국민카드사. 이런 것을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8월 30일, 유형은 17번, 카드 매출은 17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카드사를 물어보죠. F2를 누르거나 물음표 단추를 눌러요. 그 국민카드사, 우리 가맹점이 국민카드사 가맹점 번호 보이나요? 네, 확인 누릅니다. 확인. 자, 품명에 뭐라고 써야 돼요? 남성 바지. 수량 없죠? 없는 거 지나갑니다. 단가 없죠? 지나갑니다. 자,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신다. 합계. 자, 합계가 얼마예요? 16만 5천원.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요. 15만원, 15,000원 해가지고 합계에 우리가 공급가액에 입력한 숫자가 합계로 넘어가요. 이 유형이, 이렇게 입력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면 17번, 57번, 14번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자, 17번, 57번이 우리 FAT 1급에 나오니까요. 신용카드 보이면 합계 입력하세요. 신용카드 보이면 합계, 공급가에다 합계 입력하세요. 자, 거래처 코드 누구죠? 오상식. 오상 입력하세요. 전자세금 아니죠.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이거나 전자계산서이거나, 이건 그것도 아니죠. 카드니까 그냥 엔터. 분계. 자, 이 분계 처음 나왔습니다. 4번 카드 분계. 자, 카드 분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상매출금 누구한테요? 국민카드사. 맞죠? 국민카드사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17만 6천원을, 16만 5천원을.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 부가세 수금 15,000원 맞죠? 상품 매출, 네,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 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카드 매출은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또 하나.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또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될까? 자, 상품 매출이니까 이건 손익계산서에 당연히 가죠? 15만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는 거 볼까요? 자,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안 가겠죠.
그런데 부가세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갑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1번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가보냐면요. 다 같이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회사는 이거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돼요. 자, 클릭 해가지고 여기다 기간을 입력합니다. 7월부터 9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메뉴가 가끔 있는데 이런 메뉴에서는요 항상 위에 보시면 이런 단추가 있어요. 예,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불러오기 찾아보세요. 불러오기 있습니다. 예, 불러오기 하면은 네,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예, 맞죠? 어디에 와 있냐면은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6번에 과세 매출분의 16만 5천원. 자, 이 부속 서류입니다. 자, 닫으면 저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16만 5천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들어갔는가 확인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3번에 들어가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과세의 3번에 들어가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아니기 때문에 3번에 따로 찍게 돼요. 15,000원, 15만원에 15,000원.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손으로 다 작성 가능해야 돼요. 예, 이렇게 거래를 주면 이건 의칸, 이건 이칸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행 결과가 나왔군요. 뭐 틀리지 않았겠죠? 8월 10일 거는 11번 과세로 해가지고 뭐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했고 15일 것도 복수거래. 이거 복수거래네요. 맞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복수거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8월 20일 거 블라우스 11번 과세 매출로 보통예금 거래 한번 해봤죠. 근데 보통예금 거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나요? 거래처 코드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했던 거. 이거 변경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월 25일 거 13번 면세 패션 잡지 기억나시죠? 혼합으로 해가지고 절반은 현금 절반은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8월 30일 거 카드로 남성바지 오상식한테 파는 거. 여기 거래처는 오상식이고 여기 17번 카과 선택하면은 카드사 물어봅니다. 그때 카드사를 국민카드사로 선택해주면 나중에 밑에 분계될 때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자동으로 국민카드로 바뀌어요. 분계를 카드 분계하시면. 자, 뭐 한 번씩 해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뒤에 반복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전표를 다 한 화면에 보는 방법은요. 여기다 월만 입력하고 여기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8월 것이 한꺼번에 쭉 보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메인 매출 전표에 뒤에 월을 지우세요. 여러분 셀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때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페이스 바를 씁니다. 띄어쓰기 하는 거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은 이렇게 다 보여요. 이를 지우면 이렇게 10일 거, 15일 거, 20일 거, 25일 거, 30일 거 다 보이죠? 책하고 똑같겠죠? 팁을 볼까요?
자, 팁은 시험구에 관련된 팁인데요. 매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매출 범위에서만 출제됩니다. 예, 매출 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라든가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거래처가 맞는지 반드시 보고 안 맞으면 수정해야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네, 이제 매입 전표 입력 연습입니다. 매입. 네. 매출은 유형이 3개밖에 안 됩니다. 11번, 13번, 17번. 3개 중에 나온단 말이죠. 매입은 4가지 유형 중에서 출제합니다. 51번, 53번, 54번, 57번. 그런데 매입이 훨씬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매출은 대부분 상품 매출로 문제를 내요. 뭐 상품을 팔았다. 아니면 이런 겸용사업자다 그러면서 뭐 잡지를 팔았다든가 이런 면세 재화를 팔았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입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 뭐 쌀을 샀다고 하기도 하고, 쌀 사고 계산서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선물 세트를 산 거예요. 거래처 선물 세트. 근데 또 선물 세트를 샀는데 20개를 샀는데 10개는 거래처에 선물하는 데 썼고 10개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매입은 굉장히 다양한 구매 형태가 나타나가지고 매출에 비해서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매입도 상품 매입했다 그런 것은 거의 틀릴 구멍이 별로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상품 매입한 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거래처에는 몇 개 주고 나머지는 직원들 선물을 줬다. 이런 거라든가.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매입이 어떤 것인가. 매입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를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으로 해라. 매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무조건 1번 전자입력밖에 없어요. 왜냐? 매입을 우리가 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수행 1번 보겠습니다. 스커트라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거래처가 신규 거래처래요.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면서 한번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하면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게 번거로울 때는 그냥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하고 와도 돼요.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지난번에 마우스를 한번 떨어뜨렸더니 이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게 돋보기. 마우스를 한번 떨어뜨렸더니 마우스가 조금 감이 안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신규 거래처 등록이 거래처 등록에서 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이 전표 입력 메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5일이네요. 자, 9월 달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월 5일 입력해 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에 월을 9로 바꾸시고 일은 5일입니다. 9월 5일. 자, 유형 가겠습니다. 매입입니다. 예. 매입이죠. 그런데 상품을 매입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유형 설명할 때 제가 오늘 수업 1교시에서 유형 설명할 때 세금 계산서 매입에는 51번이냐 54번이냐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은 51번 유형이거나 54번 유형이다. 51번은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이 51번이고
공제 불가능한 것은 54번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샀습니까? 상품을 산 거죠. 공제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51번. 네, 품명에다가 스커트, 수량에다가 200, 단가에다가 4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 800, 부가세 80 나오죠? 예. 거래처는 매입은 말입니다. 매출하고 거래처 유치가 다르죠? 매입은 공급자가 우리 거래처예요. 우리는 공급받는 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래서 공급자가 곰곰인데 이 회사가 신규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드에서 곰곰해도 안 나올 거라 이거죠. 등록이 안 돼 있는 회사니까. 자, 거래처 등록해서 하지 않고요. 여기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할게요. 자, 코드 안에 셀을 넣으시고, 코드 안에 셀 포인터를 두시고, 자, 우리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플러스 단추. 자, 00000 하고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명에다가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상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곰곰이 하고 엔터 한번 쳐볼래요? 그러면 팝업이 하나 나와요. 자그마한 팝업 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거래처 코드를 제대로 넣어줍니다. 문제에서는 거래처 코드를 4001번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4001 정확히 넣으시고 엔터 치고 이 밑에 있는 수정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추가 사항을 더 넣어줘야 돼요. 예, 추가 사항은 이 거래처 명 말고 나머지 사항이 다 추가 사항이죠. 수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4번부터 넣어야 되겠죠. 거기 세금계산서니까 사업자 번호 나옵니다. 12081 35097 그리고 주민번호는 없죠. 예, 개인이 아니니까 0번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거기 나오죠. 이아람인가요?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나오죠. 도소매 의류. 그 다음에 우편번호 없이 주소만 직접 타이핑하죠. 서울시 노원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이메일 주소는 12번에 담당자 이메일 gom@빌36524.com인가요? 앞에다가 gom을 넣은 다음에 뒤에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 빌36524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주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거래처 등록을 아니죠. 전표를 입력하면서 거래처 등록하는 요령은 이 코드 안에 셀 포인트를 놓고 우리 숫자 키패드에서 플러스 단추 있죠? 플러스 키. 요거 툭 치고 시작하시면 돼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등록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그리고 등록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전표 입력 단계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거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전자세금란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야 되죠. 네, 1번. 그 다음에 분계는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네요. 그러면 분계가 1번이죠.
현금 1번. 그러면 이번에는 출금 전표. 출금 전표. 출금 전표는 대변이 다 현금. 차변은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또 상품. 두 개 다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자, 우리가 매출세액에서는 부가세 애수금 대변에 갔었죠? 부채니까. 매입세액은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매입세액 공제 받는 거죠?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입니다. 이론 공부할 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이 없었을 거예요. 네, 이 전표 입력 단계에서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개정 과목 잘 기억하세요. 자산, 당좌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부가세 애수금하고 상계 처리할 거예요. 부가세 애수금하고 상계 처리할 겁니다. 자, 우리가 판매할 때는 대변의 상품 매출이었잖아요. 매입이잖아요. 매입이니까 이건 손익계산서로 갈 것이 없습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죠. 매입은 상품이니까 상품 원장에 가는 거죠. 그냥 재무상태표에 상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매입에 나타나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입에. 단기 매입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과 부가세 대급금. 자, 부가세 대급금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이다. 자, 그러면 비슷한 거니까 몇 개 더 해본 다음에 부속 서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거는 밑에 2번 이것도 원피스를 매입했으니까 위에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원피스 매입했죠? 네. 아까 스커트는 800만원어치 샀습니다. 원피스는 얼마치 샀어요? 4,500. 그럼 매입이 지금 5,300이네요. 자,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네, 9월 10일. 유형은 51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니까 51번이죠. 원피스. 수량 500개. 단가 9만원. 네, 4,500에 네, 450. 네, 코드 대일. 전자세금계산서 맞네요. 1번. 분계 어떤 게 했나요? 외상으로 했네요. 그러면 2번이죠. 외상분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외상매입금이죠. 매입이니까. 예. 그래서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예.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또 차변은 뭐예요?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또 차변의 상품이죠. 4,500. 4,500. 네. 이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위에 거는 부가세 신고서하고 그 다음에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쪽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손익계산서의 단기 매입란에 들어가요. 아까 800하고 해서 5,300이겠네요. 4,500까지. 네, 물론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에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사용할 컴퓨터라는 거죠. 비품을 산 거죠. 그러니까. 자, 날짜는 9월 5일입니다. 그런데 전자자가 없어요.
그냥 세금 계산서는 전자가 아닌 종이 세금 계산서라는 의미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전자란을 비워둬야 됩니다. 자, 9월 15일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9월 15일 날짜. 유형은 자, 세금 계산서 매입은 51번 아니면 54번이다. 자,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죠. 네, 51번. 네, 품명에다가 컴퓨터, 수량에다가 하나, 단가에는 120만 원, 거래처는 현웅,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란은 아니죠. 이건 종이니까 0번 비워두는 거예요. 자, 분계는 외상으로 샀네요. 자, 그러면 외상으로 분계해야 될까? 자, 한번 2번 외상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외상 매입금이 됐어요. 이거 우리 컴퓨터가 외상 매입금이 되려면 우리가 이게 상품이어야 되죠. 상품이 아닌 것은 외상 매입금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외상하면 안 됩니다. 분계를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혼합으로. 자, 3번 혼합으로 하면 밑에 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자, 3번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자, 먼저 한 줄 한 줄 확인하세요. 자, 매입세액 12만원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맞췄습니다. 그런데 요 공급가액 120만원은 과연 상품이냐? 아니다.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다. 그래서 코드에 갖다 놓으시고 비품 이렇게 타자하시면 바뀌죠. 네, 고쳐야 돼요.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세 번째 줄. 자, 비품 컴퓨터를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줬어야죠. 대변이 뭐예요? 외상이에요. 그럼 외상이면 미지급금이죠. 예, 미지급금. 그래서 대변은 4번. 예, 미지급금이 몇 번이더라? 253번입니다. 미지로 검색해 보세요. 253번 나오죠? 네. 부가세 포함해서 미지급한 거죠? 132만 원. 마지막에 숫자 금액 입력하고서는 탭키 치는 것으로 여러분이 숙다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웅컴나라 맞아요. 고치지는 않습니다. 차액이 없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탭키로 딱 가가지고 좀 머물렀다가 확인하면서 가셔라 이거. 자,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다. 이런 비품 같은 걸 외상으로 구입했다 했을 때 자칫하면 여러분 외상 매입금 외상 분계하고서 나 맞았다 이렇게 하고 예, 상품 구입한 것처럼 상품 외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밑에 분계를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어떻게 될까요?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혼합 분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상 분계 해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꽤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입을 뭐뭐 했냐면요. 상품 매입 2건, 네, 800만 원에 4,500, 5,300 상품 매입. 예,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 공제받아요. 예. 근데 하나는 세금 계산서가 종이에요. 종이.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네, 관련 서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네, 7월부터 9월로 조회하겠습니다.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네, 불러줬는데요. 매입이니까 밑에 걸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매입 거래를 방금 입력한 겁니다. 자, 아래를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전자가 2개 거래처에 2매 5,300 공급가액이 이게 매입 금액이고 부가세는 530. 그 다음에 전자 외에 컴퓨터 산 거죠. 매입처 하나에 매수 하나 120에 12만원. 전자 외가 종이 세금 계산서예요. 합계 세 군데 세매. 여기 합계를 클릭하면 네. 전자 따로 전자 외 따로 여기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합계를 눌러도 이게 다 보이진 않네요. 네.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 자료 매입 세금 계산서 제대로 집계된 거 여러분 보셨고요. 자, 저장하고 닫아도 되고 그냥 닫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조회해 보세요. 기간은 똑같이 7월부터 9월로 하시고 조회를 딱 누르게 되면은 불러오시겠습니까? 나오면 아니요 하셔야죠. 자, 우리가 그동안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보셨는데 이번에 봐야 될 것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를 봐야죠. 매입세액을 봐야죠. 매입세액. 매입건이니까. 자,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이죠. 예. 5,300만원. 왜 여기 5,300일까요? 컴퓨터는 따로 집계가 됐어요. 왜냐?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나누어서 집계합니다. 매입 쪽에서는. 일반 매입하면은 상품 매입을 말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매입. 고정자산 매입은 지금처럼 컴퓨터나 공기청정기를 샀다든가 책상을 샀다든가 차량 운반구를 샀다든가 이런 게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이 11번으로 구분이 되고 일반 매입은 10번으로 갑니다. 일반 매입에는 상품만이 아니라 일반 매입에는 복류생비 매입이라든가 접대비 관련된 것도 여기 10번 매입 세금 계산서면은 다 10번에 들어가요. 고정자산 뺀 나머지는 다 10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란에 어디에 반영되는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또 보겠습니다. 네, 아까 단기 매입액이 텅텅 비어 있었죠? 여기 단기 매입액. 지금은 5,300 매입액 잡혀 있죠? 매입점표 입력하면 단기 매입액 계산이 됩니다. 이 단기 매입액은 뭐하고 같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 재무상태표의 상품을 보면은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기초 1,050만원과 단기 매입 5,300이 더해졌겠죠. 6,350만원이 상품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위에 있죠? 예, 12월 달로 한번 보세요. 네, 에러 나면 그냥 닫아 주시고요. 여기 상품, 재고자산의 상품 보세요. 네, 6,350만원. 단기 매입과 기초상품 재고액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에서는 나눠져요. 기초상품, 단기 매입 이렇게 나눠져서 기초상품에다 단기 매입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산출할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관계, 이런 각종 신고서의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자꾸 열어봐야 됩니다. 예.
점표 입력만 하고 다른 화면을 열어보지 어떤 연관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회계 관련 시험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이런 관련성하고 다 관련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은요. 4번은 뭐냐? 이번에 컴퓨터를 샀는데 고정자산에 등록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3일 패션 고정자산 등록은 승용차 한 번, 업무용 승용차 한 번만 했어요. 이번에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120만원짜리 이 컴퓨터 등록하라는 거예요. 취득금액을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세금은 뭐예요? 매입세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은 취득금액이 아닙니다. 공제받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따로 처리했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해라 그러면 지금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 등록해라고 했지만 그냥 등록하시오 하고 여기 삼각광법은 정률법이다 이렇게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몇 번으로 해라 요것만.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세금계산서를 보고 취득금액 뭘로 넣어야지? 맞아 이걸로 넣어야지 판단하셔야 돼요. 자, 고정자산 등록합시다. 어디로 갑니까?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시고요. 네, 엔터를 위해서 3번 치시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줄을 보일 겁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컴퓨터는 비품이에요. 계정 과목을 먼저 계정을 비품으로 확인하시고 코드는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3002 자산은 컴퓨터 취득일은 2021년 09월 15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취득한 120만원은 신규가 기초가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단기에 취득했기 때문에 단기에 취득한 것은 신규에 입력해야 돼요. 기초가액에 입력한다는 것은 단기가 아닌 전기나 그 전에 취득한 것들은 기초가액부터 입력합니다. 단기 취득은 여기다 입력합니다. 120만원. 자, 엔터로 쭉 내려가셔서 삼각광법 9번에 있죠? 정률이라니까 그대로 두시고 10번에다 정률은 내용연수를 넣으면 정률이 결정이 돼요. 5년 5 하면 옆에 정률 0.451. 그래서 120만원 곱하기 0.451 한 다음에 지금 9월 달에 샀기 때문에 9, 10, 11, 12 4개월치를 계산하면 18만 4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만원 곱하기 0.451 4개월치니까 곱하기 4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18만 400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4개월치. 뭐 이 프로그램에서 감가상각비는 이 회사 계상 상각비가 감가상각비예요. 회사 계상 상각비 20번에 계산은 자동으로 해줍니다. 네.
신규에다가 120만. 4번. 쭉 엔터로 쭉 내려가서 9번에다가 정률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몇 년. 여기서. 계산됐죠? 자, 그래서 18만 400원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저렇게 계산하면 나옵니다. 4개월분 취득한 달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9월 달에 취득하면 9, 10, 11, 12 이렇게 4달을 감가상각하고, 만약에 12월 달에 취득했다. 그러면 한 달만. 자,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요, FAT 1급은 다 800번대로 출제할 겁니다.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를 판매관리비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요령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이 어때요? 매입이 조금 복잡해졌죠? 매출보다.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5시 20분에 또 다음 시간 수업하겠습니다.